자, 볼까요?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간단하게 문제를 봅시다. 자, 우리가 함수 오볼록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끼리는 위볼아볼로 표현을 합시다. 그게 좀 더 직관적이에요. 자, 우리가 위볼아볼을 판단하는 방법만 얘기를 하자면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계도함수 부호가 양수다. 그러면 이차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로 불러? 아볼 이렇게 되는 거죠. 음수다. 그러면 이차함계수 음수일 때처럼 어디로 불러? 위볼로 불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볼 아볼이 변하는 지점, 그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고요. 자, 간단한 예시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얘는 미분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할게요. x3는 마이너스 3x. 자, 미분을 해보면 f 프라임 x는 하면 3x제곱 3 이렇게 되니까 이건 4로 묶었을 때 x나 1,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고요. f 더블 프라임 x는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6x.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프를 하나씩 그려보면 f 프라임, 더블 프라임을 그리면 6이지만 이 정도로 표현을 해놓을게요. f 더블 프라임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제 이 왼쪽에서는 어디로 블록이고 위볼, 이 오른쪽은 어디로 블록이다. 아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걸 이용해서 얘가 도함수의 도함수잖아요. 이게 도함수가. 도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땡땡땡 1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도함수의 도함수입니다. 프라임의 프라임이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땡땡땡 해서 원함수 f까지 그려보면 일단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위로 볼록하게 증가하냐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냐를 이제 얘네들 부호를 같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 지점 마일 왼쪽인 구간에서는 일단 도함수는 양수야. 그럼 뭐 한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증가한다. 그리고 이 왼쪽에서는 지금 이계 도함수는 음수인 상태였죠. 그럼 어떻게 증가한다고 말하면 될까? 위볼로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위볼 증가하다 기준 0 찍죠. 그 다음에 이제 감소 구간으로 들어서요. 감소 구간인데 0 기준으로 이쪽 구간에서는 감소하더라도 이계 도함수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어디로 볼록하게 감소? 위볼 감소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은 감소는 맞는데 어디 볼록하게 감소하는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 0 딱 찍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한다? 아볼 증가. 그래서 이렇게 증가. 이렇게 우리가 그려주면 이게 fx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 거고요. 자, 이걸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곱하기 함수 그리기, 뭐 역수 함수 그리기, 뭐 이런 걸 너네가 할 게 아니라면 다 증간표를 그리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증간표를 그리나요? 한다면 f 프라임이 0 될 때, f 더블 프라임이 0 될 때, 그때 x 값을 다 찾아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이거 풀어주면 x는 몇 이렇게 나와요. 얼마 1. 자, 이거를 풀어주면 뭐가 나오죠? x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증간표를 그릴 때 x 한다면 땡땡땡 0 땡땡땡 마이 0 땡땡땡 1 땡땡땡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수트에서 우리가 뭐 했냐면은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우리가 증가냐 감소냐를 표시를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더블 프라임까지 같이 이렇게 한 줄이 더 늘어났다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마일 왼쪽에서 더블 프라임은 어디 기준으로만 부호가 바뀌어요? 0 기준. 왼쪽은 싹 다 뭐야?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0일 때는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오른쪽은 전부 다 뭐다? 플러스.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위볼 아볼이 아니라 이제 증간 판단을 하기 위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하면은 마일 왼쪽에서 플러스죠? 여기는 0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이렇게 됐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우리가 원함수 f의 대역을 추론하겠다. 구간 따로따로 보면 돼요. 자, 이쪽 구간, 마일 왼쪽 구간에서는 일단 어디로 볼록하게로 생각하면 되고, 위로 볼록하게 뭐 한다? 증가한다 해서 이렇게 좀 꺾어서, 수트에서는 그냥 증가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 위볼 아볼까지 표현할 거니까 우리가 위볼 증가냐 아볼 증가냐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해서 여기다 그려주는 게 좋아요. 위볼 아볼 표현을 해주고, 자, 0일 때는 여기 뭐예요? 기억이 0일 때 도함수 부호 바뀌니까 여기 무슨 점 생겼겠다. 그때 점 생겼겠다. 그때 값을 여기다 구해 써주면 되겠죠? 이거는 마일일 때 함수 값이니까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4, 그러니까 몇이에요? 2 이렇게 되고.
자 0이랑 마일 사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죠? 어디로 볼록하게 뭐한다? 위볼로 감소한다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고 진단표에. 자 여기는 이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변했잖아요. 그게 무슨 점이 생길 것이다? 변곡점. 변곡점 좌표는 0 대입하면 몇이에요? 0 이렇게. 변곡점 y좌표는 0.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뭐한다라고 말하면 돼? 아볼로 감소니까 요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일 때 함수값, 이 극소값이 되겠죠. 1 대입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떻게 뭐한다? 아볼 증가 2 이렇게 그려주면 대략적인 기억을 이제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위볼 기울기 0 그때 아볼 위볼 변곡점 아볼 그다음에 극소점 그다음에 아볼 이렇게 증가하는 기억을 그려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 y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가 2 f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랑 뭐 봐서 알겠지만 원리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냥 결국은 얘도 이제 부호가 변하는 이 지점 0 프리마이 는 0 찾은 거랑 똑같은 거야.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위볼이냐 아볼이냐 증가냐 감소냐를 따로따로 보면서 구간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원리랑 똑같아요. 매번 이렇게 하기가 좀 귀찮기 때문에 바로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안 되는 좀 복잡한 함수들은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부호 판단이 안 된다 대입해가지고 확인하는 건가 그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어진 그래프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자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변한다면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길까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지점. 자 그러면 f 프라임 입장에서 이걸 만약에 f 프라임을 gx라고 둔다면 그럼 더블 프라임은 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야? g 프라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g를 미분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g이고 얘가 g 프라임이니까 얘 부호가 변했다? 얘 입장에서 저기 도함수 부호가 변한 거야. 도함수 부호가 변했다가 무슨 점 생기는 거 알고 있죠? 극점. 그래서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면 도함수는 극점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얘가 극점이 생겨서 이렇게 되면 지금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 기울기 점점 커지니까 미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고 이게 도함수 부호가 변했으니까 변곡점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도함수는 극점이 생기고 원함수는 변곡점이 생긴다. 그럼 이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가 변곡점 생겼다? 도함수 무슨 점 생겼겠다? 극점 생겼겠다. 이게 도함수 어떻게 됐었겠다? 부호가 변했었겠다. 거꾸로 이제 도함수가 극점이래? 그럼 원함수는 뭐 생겼겠다? 변곡점. 극점이라고? 이게 도함수 뭐가 변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를 셋 중에 문제에서 어떤 걸 주든 다른 조건을 바꿔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변곡점 내용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위볼아볼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자 우리가 위볼을 하다면 어떤 구간에서 위볼을 하다면 구간 내 이미 두 점에 대하여 x1, x2에 대하여 따라하세요. 평균값의 함수값 평균값 하면 여기 중간 지점 여기 2분의 x1 플러스 x2 이때 함수값이 여기가 이제 평균값의 함수값이 되는 거고요. x1 플러스 x2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함수값의 평균값 그러니까 이때 y좌표랑 이때 y좌표의 중간 지점의 y좌표를 원하는 거니까 연결을 딱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아까 평균값 그거 나왔지. 요점 외역한다면 여기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작동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얘랑 얘가 여기 중간 지점이니까 이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대 몇 닮으냐? 그럼 높이도 몇 대냐? 그래서 여기랑 여기 길이가 똑같은 얘네 중간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fx1, fx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매번 이렇게 다 그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만 알면 돼. 그냥 중간 지점에서의 함수값 이게 얘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평균값의 함수값. 그다음 함수값의 평균값을 우리가 그냥 두 점 연결한 다음에 그 두 점에 무슨 점? 중점 이렇게 기억하면은 알아보기 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볼을 할 때는 굳이 이렇게 안 그려도 아볼일 때는 예를 들면 요점 연결을 했을 때 연결해요. 그다음에 이 중간 지점 찾아. 중간 지점 여기 지날 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F에 딱 걸칠 때 여기가
따라하세요. 평균값에 평균값에 함수다. 함수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에 뭐라고 부르는 거죠? 함수값에 평균값.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나는 이걸 외우고 있진 않거든.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난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어. 왜냐면은 구간 내에 이미 x1, x2에 대하여 x1이 더 작다면 뭐 그거 상관은 없겠지만 이 평균값의 함수값, 함수값의 평균값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위볼이야 아볼이야? 그러면 나는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안 외우고 있어도. 그냥 이 원리를 떠올리면서 그래프를 상상을 하면 되니까. 봐봐. 그럼 너네가 한번 그려보면 돼요. 진아 대충 찍어봐. 이거 위볼일까 아볼일까? 아볼. 그럼 아볼 한 다음에 두 점 아무거나 찍어요. 아무거나 찍고 연결하면 여기 중점하면 여기가 여기 1번 2번이라고 한다면 얘가 1번이야 2번이야? 1번 2번 2번 생각해봅시다. 근데 그 아래로 쭉 이렇게 수직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1번인 거야. 이렇게. 그럼 아볼이면 누가 더 크구나 2번이 크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냐 이거냐로 외우는 거 너무 헷갈리잖아. 헷갈리니까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원리를 이해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제 차례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헷갈려서 이게 안 헷갈리면 내가 외우려고 할 텐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시간이 좀 지나면 아씨 한 평이 큰 게 아볼인가 한 평이 작은 게 아볼인가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안 외우고 그냥 하는 게 낫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위볼합을 판단 방법은 이계도함수의 부호로 판단을 한다고 했죠. 얘로 판단을 하고 얘는 이차항 계수의 부호를 떠올리면 외우기가 편하다고 했어. 자 그리고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면 도함수는 무슨 점이 생기고? 극점이 생기고 원함수는 뭐가 생긴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내가 다 가지고 끌고 다녀야 돼. 묶음으로 이 정도 그림대로 확인하는 거.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바로 문제로 갈게요. 자, 이거 기억나나요? 자, 여기에 크게 뭐 7가지, 아니면 뭐 좀 묶어가지고 9가지 이렇게 설명한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 자, 낯선 함수를 우리가 그리려고 한다. 그럼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쓱싹, 고민 없이 쓱싹해야 되는 거 여기 4번까지 고민 없이 쓱싹해야 돼. 따라하세요. 정의역 확인. 주기성 대칭선. X절편. 정도는 무조건 하시고 Y절편은 이제 하면 좋고. 그래서 X절편, Y절편 둘 다 Y절편 구했다고 문제가 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구할 수 있으면 구해도 손해볼 건 없는데 굳이 안 구할 텐데 구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일단 X절편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웬만한 문제에서 다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내가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보변화, 이게 도함수의 보변화. 이 두 가지를 너네가 선택해주면 돼요. 도함수의 보변화를 관찰하면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제 수도 내용이죠. 따라하세요. 증가함수, 극대극소, 네, 추가로 증가함수, 극대극소를 알면 따라하세요. 최대 최소. 증가함수, 극대극소, 최대 최소 물어보면 다 도함수의 보변화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미분한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계도함수의 보변화는 따라하세요. 위볼합을 변곡점. 문제가 물어보는 게 이거라면 이계도함수까지 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두 번 외워야 됩니다. 자, 점근선을 확인을 하는 건요. 수평, 수직, 그 다음에 사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선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제 앞에 풀어주다 보니까 있더라고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내가 맨날 까먹나 했었는데 이거 안 나왔던 거 같아서 까먹나 봐요. 내년 자, 수직 점근선 같은 경우 언제 생기냐라고 한다면 따라하세요. 정의역이 제한될 때. 주로 그럴 때 생겨요. 어떻게 제한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웠던 y는 x분의 1이라면 수직 점근선 생기는 거 기억나요? 수직 점근선 뭐죠? 방정식이 되죠? y축.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네, x는 0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왜 생기나요? 하고 묻는다면 분모가 몇이 돼서? 0이 돼서. 분모가 0 된다고 다 생기나요?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분자도 0이 될 수도 있고 0분의 0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분모가 0 됐다? 아니면 따라하세요. 진수가 0. 진수가 0 될 때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게 생겨요. 그럼 확인을 해줘야 돼. 예를 들면 x는 a에서 수직 점근선 생긴다라고 알았다면 내가 여기에서 그 a 오른쪽은 어떻게 그려져 있다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케이스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무한대로부터 내려오는 케이스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 특정 상수값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케이스였을 수도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룰 만한 함수에서는
얘를 이용을 막 진떡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그래프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극한식으로 인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건 리미트 x가 a보다 조금 어떨 때 클 때 약간 오른쪽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거니까 a 플러스로 갈 때의 fx가 어떻게 되면 이 케이스인 거야. a 플러스 한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거꾸로 판단하면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거는 이제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가 어떻다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된다면 아래에서 또 올라왔구나 로그함수죠.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었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L 이렇게 그럼 여기 L이라는 지점에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이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였죠. x는 x 이렇게 얘는 x가 0 플러스로 갈 때 관찰하잖아요. 그럼 얘는 0 플러스로 하면 어디로 가야 마이너스 말해주세요. LX 그래프 이렇게 그렸잖아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 친구가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할까? 0으로 끌고 가요. 무한 방향 부정형이야. 근데 누가 영향력이 강하죠? 당이 큰 거야. 지수 없잖아. 그럼 당이랑 로그잖아. 누가 크다고? 당이 0으로 끌고 가요. 얘 그래프가 여기 진수가 0이 돼서 정근선이 생겨서 이제 로그처럼 그려질 것 같은데 안에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진동 발산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그래프를 다룰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 있잖아요. fx는 x제곱 사인 x분의 1 기억나요? 미분 가능성 판단할 때 좀 특이 케이스로 나왔던 그런 식이죠. 이런 케이스가 0에서 이제 진동 발산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 그래프를 얘를 다루진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 정도 수식 정근선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수식 정근선이 언제 생기느냐 따라서 분수꼴일 때 분모가 0. 얘는 탄젠트도 분수꼴로 나타날 수 있잖아. 뭐 때문에 코사인 플러스 뭐가 0될 때? 코사인 0될 때 그럼 수식 정근선 생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따라서요. 진수가 0. 로그가 포함됐을 때 진수가 0이 되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신경 쓸 수 있어요. 무조건 생긴 거 아니고 확인했죠? 아까 내가 XLNX 보여줬죠? 수식 정근선 분모가 0이 되거나 진수가 0이 될 때 정선의 좌우를 내가 계산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XLNX 같은 경우는 얘는 X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봐야 돼. 근데 0 마이너스 내가 볼까 안 볼까? 안 볼 거야. 왜냐면 정의역 확인했을 때 얘 때문에 진수 조건 때문에 무슨 수만 봐라? 양수만 봐라니까 0 마이너스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거야. 정의역 내에서 필요하다면 관찰해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수평 정근선은 조금 쉽죠. 우리가 y는 하고 y는 x분의 1 하면 이게 수평 정근선 뭐는 몇 생겨요? y는 0 생기잖아요. 왜 생겨요? x 무한대로. 오 맞아요. 이게 아니 그렇게 배웠는데요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한다고 됐는데요? 왜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이제 스토리를 알 수 있겠죠.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본다는 건 그래프 오른쪽 끝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에 한 번씩 가까워진다면? 여기 한 번씩 가까워진다면 0에 한 번씩 가까워지면 0은 아니잖아. 그치? 왜냐면 이게 무한대는 2라면은 0에 가까워지는 건 맞지만 분자가 1이니까 0은 진짜 0은 아니잖아. 그래서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정근선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 마이너스로 갈 때 해봐도 아니네. 마이너스만 들어갈 때 해봐도 0은 음수 0에 가까워지면 음수다. 아래쪽에서 가까워진다. 이런 판단까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제 수식적으로 생기는 얘가 지금 0 마이너스 0 플러스 이 그래프만 봐도 0 플러스로 갈 때 얘가 어떻게 되는구나? 양의 만들고 하는 거야. 플러스 만들고 하는 거야. 이게 0 마이너스로 갈 때 극한이 어떻구나? 마이너스 만들고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사선정근선은요 일단 의심하는 방법부터 얘기를 해줄게. 사선정근 너네 보자마자 딱 이거 사선정근 생긴다 하고 아는 게 있으면 하시면 돼요. 주로 더하기 함수 꼴일 때 많이 생기는데 모르겠다? 그럼 언제 우리가 주로 생기냐면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1만 무한대로 갈 때 특정 가서 가까워진다는 건 기울기가 A가 그쳐봐? 그럼 오른쪽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적선의 기울기가 몇에 가까워진다? 1에 하나씩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1인 사선정근선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친구 기억나나요?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관련 역수고려이라고 했었는데 자 그럼 얘 f'x는 기억이있는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통분하면 x 제곱분의 1이고요 x만 1 x도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얘를 보면은요,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하고 추려보는 거야. 궁금하면. 안 궁금하면 안 해도 돼. 궁금하면 해보는 거야. 자, f 프라임 x는 무한대 취했어요. 얘는 그냥 1이지. 얘가 무한대 그냥 1이니까 몇이야? 몇에 가까워진다? 1. 그 접선 기울기가 그래프 오른쪽 끝이 보잖아.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몇에 한 번씩 가까워진다? 그럼 뭔가 기울기 직선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야, 이 사선점근선 가질 것 같은데? 누구를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요, 점근선이라는 건 한없이 가까워진다. 같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차이가 0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x가 무한대로 할 때 fx랑 마이너스 어떤 임의의 직선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mx 플러스 n 했을 때 얘의 극한이 뭐로 수렴할 수 있다면? 0으로 수렴할 수 있다면 0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mn이 존재한다면 그때 우리가 사선점근선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을 갈 때 이 f와 얘의 y좌표 차이가 0에 가까워진다니까 한 번씩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x를 통분할게요. x제곱 플러스 1 이건 통분한 거야. x분의 하고 x제곱 플러스 1. 자, 이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 mx제곱 마이너스 nx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하고요. x제곱분해 한 다음에 동료한끼리 정리를 해보면 1마 m x제곱 x분의 이게 갑자기 mx제곱이 됐죠?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n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수로 수렴하도록? 0으로 수렴하도록 만드는 n이 존재한다면 이거야. 그러면 낯선 극한식 만나면 뭐하고 뭐 해야 돼요? 대입관 차라면 분모가 어디로 가요? 와. 그 분모 원은 당연히 0이겠지? 분자가 무한대는 이제 아니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0으로 갔으면 좋겠거든. 이게 1차야. 여기가 만약에 2차라면 어떻게 됐을까? 뿔만 무한대로 발산했을 거야. 여기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0이 되기 위해서 발산하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차수가 더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0으로 수렴하려면 m이 몇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그럼 이 친구 소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1차분의 1차니까 개수빈 몇으로 수렴? 마이너스 n. 근데 몇이었으면 좋겠어? n도 몇이구나. 0.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mn이 존재하네요. 그러면 이제 y는 하고 mx 플러스 n이었잖아요. 그럼 뭔가요? x. y는 x를 사선점근선으로 가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괜찮아? 사진 찍으면 너무 피곤했어. 자, 그래서 사선점근선 같은 경우는 이게 내신이나 수능에 나올까? 일단 마플에는 있어요. 뭐 알아는 두면 좋겠죠. 원리를 이해하면 뭐 작성하면 되잖아요. 따라하세요. 차이가 0에 가까워지는 직선이 존재한다. 뭐 이런 거죠. 아까 말한 게 x가 무한대로 갈 때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따로따로 다 봐야 돼. 왜냐면 한쪽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만 사선점근선 가질 수도 있고 원래 뿔만 무한대로 다 보긴 해요. 그래서 x가 뿔만 무한대로 갈 때 f랑 이제 어떤 직선 mx 플랫 이 차이가 몇에 가까워진다면 0.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사선점근선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걸 기억하면 원리를 기억하면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낯선 삼각함수 만났어요. 그러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몇 개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고? 4개 정도. 따라하세요. 정의역 확인. 정의역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지만 이제 분수꼴이 나온다면은 자동으로 언제는 빠져야 되는 거야? 분모가 0될 때 빠져야 돼. 로그가 나오면 자동으로 무슨 조건으로? 진조건으로 정의역 제한시켜줘야 돼. 이런 건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주기성 확인은 삼각함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모를까? 다른 게 섞여 있다면 보통은 다 깨지죠. 깨지기 때문에 얘는 아니면 문제에서 줘야 돼. f하고 fx 플러스 2는 fx다 이렇게 주면 지우야 지우기가 몇이다? 2. 네? 저 뭐 틀렸어요? 네. 2. 아니? 아니라고? 1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해 못했어요. 자, 이거는 따라서 2마다 이마다 반복된다. 반복된다. 주기 만약 1이잖아. 볼록 이제 0, 1, 2, 3, 4 이렇게 하잖아. 얘도 몇마다 반복되는 건 똑같아요. 2마다. 그래서 얘가 한 등씩 성립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양수 2가 따라서 주기의 정수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양수들 중에 가장 작은 양수를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얘는 주기의 실제 1이지. 여기 2도 되지만 누구도 쓸 수 있어. 1. 1보다 작은 양수는 여기 성립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1을 뭐라고 부르겠다? 주기라 부르겠다. 처음 듣는 거 같아? 아니 근데 n분의 2주기라고 하지 않아? 아? n분의 2주기라고 하면 n분의 2주기가 뭐죠 이게? n이 양의 정수. 근데 그렇게 말해도 돼요. 뭐를 네, 내가 말한 걸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왜냐면 이제 나는 얘가 주기의 정수배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주기성 확인하시고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대칭성 확인인데요. 대칭성 확인은 따라서 무함수, 기함수. 근데 문제 경우에 좀 더 많아지잖아. 그러면 이거 왠지 이거 x는 파이 3대칭 같은데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거 왠지 이거 2분의 파이 콤마 0 점대칭 같은데 그럼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고 문제가 안 풀리진 않을 거야. 근데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기본이 되는 거 따라하세요. y축 대칭, y축 선대칭이 이제 선대칭이 가장 기본이 되죠. 그다음에 얘는 무슨 점대칭? 원점 대칭이 이제 점대칭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어디에 뭐를 대입하고 x에 영이 아니요. 세점 뭐야? 마이너스 x. x에 마이너스 x를 넣은 다음에 처음 원래식이랑 어떻다면? 같은 와씨 뭐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처음이랑 뭐만 만드네? 근데 막 1 차이나 그럼 뭐야? 1이 차이가 난다고요? 마이너스 x 대비는 1 차이나 1,0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만요. 맞아요. 그러네. 점대칭이고. 맞다. 아무튼 이제 똑같거나 x 차이가 아니면 자 그럼 그것도 한번 눈으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x는 a 선대칭이려면 우리가 항등식이 a-x는 f a 플러스 x 이게 기본 꼴이에요. a에서 왼쪽 x 오른쪽 x 갔을 때 함수값이 항상 어떻다면? 같다면 얘는 a에 대한 선대칭이다 이렇게 되니까 주로 이렇게 이거 문제에서 이렇게 주긴 하는데 보통 어떻게 쓰냐면 x에다가 x-a를 대입해요. 항등식이니까 이거 내 맘대로 식을 대입했잖아요. x-a, x-a 되고 여기는 뭐가 돼? fx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2a-x. 자 그래서 x는 a 선대칭인 걸 확인하고 싶다. 예를 들면 x는 파이 선대칭인 게 의심이 돼? 그러면 x 자리에 뭘 대입해서 2파이 마이너스 x를 대입한 다음에 처음이랑 어떤지 같아진지를 보고 같다! 와씨 이거 x는 파이 선대칭인 거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대칭 같은 경우는 a, b 점대칭은 f a-x 플러스 f a 플러스 x 나누기 2. 이 함수값의 평균이 뭐를 일정하다면 1을 일정하다면 이걸 보고 우리가 어디에 대한 거다? a, b에 대한 점대칭이라는데 주로 이런 표현보다는 x에 2 넘기고요. x에 2-a 대입해서 이걸 보통 확인을 하긴 해요. 점대칭을 의식이 된다면 이 항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대입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는 너네가 아직은 못해도 괜찮아. 킬러 문제 풀 때나 조금 도움되는 그런 거니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대칭성을 무함수, 기함수 정도는 꼭 확인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아니 이렇게 해도 돼?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씨 이거 3,5 점대칭 같은데 하잖아? y는 fx가? 근데 막 이게 생각이 안 나. 아니 뭐였지? 대충 뭐 평균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평행 이동시켜버리면 되죠. 얘가 3,5 점대칭이었어? 그럼 얘를 왼쪽으로 3, 아래로 5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게 어디 점대칭이었어야 돼? 그게 기함수인지 확인을 하면 얘가 3,5 점대칭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거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절편 확인까지 주 X절편 정도는 웬만하면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 최소가 궁금하다면 누구의 무슨 변화를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을 하고 만약에 위볼, 아볼 또는 변곡점이 궁금하다면 누구의 부호 변화를 이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라. 참고로 이거는 극대극소 판단을 부호 변화 판단만 하면 안 돼. 이거 도해야 되는 거지? 어떤 점이 존재하냐면 그냥 부호 변화 하면 끝나는 거야. 연속. 따라서 불연속 지점이 존재한다면 거기는
얘는 따로 롯데에서 판단을 해야죠. 따로 판단을 해주고 이제 그 점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도함수의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 까먹을까봐 한번 물어봤고. 자, 이제 곱하기 함수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바로 우리 문제로 갈게요. 예를 들면 지수로그 다항 중에 누구랑 누구 곱한 걸로 해줄까요? 지수로그 다항 삼각 골라. 지수 삼각. 지수 삼각? y는 2의 x승 삼각 누구? 탄젠트. 탄젠트 아니야? 코사인. 코사인? 네, 많이 할 수 있어요. 코사인 x? 야, 얘랑 1번, 2번 누가 존나 세? 존나 세요. 왜 얘는 무한대로 개빨리 가잖아. 근데 얘는 C가 까먹었자 어디 사이에 갇혀있어요. 얼마 사이에 갇혀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만 들어갈 때 2x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코사인은 막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맞아요? 약한 애를 기준으로 나 이렇게 진동해야지 하고 있었어. 근데 씨 어디 진동이 어디를 끌고 가버려요? 영 끌고 가지고 이 진동 폭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죽이는 이 간격은 똑같은데 파동의 진동 폭만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쪽은 나 뿔마의 사이에만 안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올라와 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끌고 가게 돼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입은 안 하고도 이런 대략적인 느낌 정도는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얘는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요. 얘가 알아두면 좋다는 거는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다항 곱하기 지수 기억나요? x가 1, 2 이런 거 기억나요? 이런 거 기억나요? 오씨. 네. 그 다음 이제 다항 곱하기 또는 나누기 로그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이제 x, lnx x분의 lnx 이게 기출에 진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던 앞으로는 있지만 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 친구는 이제 자주 보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정근선 아주 가까워지는 이런 느낌. 이렇게 생긴 친구 자주 크다 보니까 2분의 1 이런 것도 다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에서 우리가 곱하기 함수 그리기에서 강한 함수가 약한 함수를 구분해드리는 거야. 언제 영향을 주냐면 따라하세요. 뿔만만으로 발산할 때, 영으로 수렴할 때, 그때만 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강한 애가 뿔만만으로 가거나 강한 애가 영으로 가거나 그때만 좀 영향을 미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문제로 가기 전에 설명할 만한 게 이 정도, 이거 하나 정도만. 자,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렇게 부릅시다. 이 개념 이름을. 이 친구는 따라서 절대값 빼기 함수의 미분 가능성. 자, 이거는 이제 절대값 빼기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얘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h로 치환하면 절대값을 푸나 절대값 외지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하나를 정확히 나머지 판단하기 편하니까 얘를 먼저 볼 거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갑시다. 자, 예를 들면 보세요. fx가 미분이 언제 가능할까 생각을 하면 이거 접어 올린 거잖아요. 접어 올리면서 원래 f는 미분 가능한 함수로 존재를 합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였을 때 접어 올리면 무슨 점이 생길 수도 있어? 처음점. 그때 미분 불가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처음점 안 생기는 것도 어차피 뭐 가능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개념을 기억을 하면 되겠죠. 엄밀하게는 좌변은 의미로 이제 지점 구간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개념 외울 때는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fx가 0이 아니다 하면 따라서 x축과 교점이 아니었다. 그럼 저거 올려도 뭐 위아래만 뒤집히거나 원래 그대로니까 미분 가능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러면 뭐가 보장된다? 2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f가 0이 됐다 그러면 x축과 뭐 했다? 만났다. 그럼 그 만나는 점에 저거 올리면 뭐가 생길 수도 있어. 그 언제 생기고 언제 안 생겨요? 접할 때는 안 생기지. 그걸 이제 표현을 해주면 돼요. f'이 0이었다? 점점 안 생겨. 접한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죠. 이렇게 접하면서 뚫고 지나갈 때는 저거 올려도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니까 점점이 안 생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외우기가 좀 편하겠지. 자, 이때는 어떻다? 근데 만약에 함수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x축과 만났는데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x랑 달랐어. x는 기울기가 0, y축은 기울기가 0이잖아요. f'이 0이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래프 개형 상상하면서 외우는 내가
기억하기가 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빼기 함수 미분 가능성도 똑같아요. 얘를 그냥 h라고 생각하면은 수용도가 똑같이 그려져. 누가 0이 아니라면 h 0이 아니라면 뭐일 것이다? 1입니다. 자, 근데 h가 0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누구에 따라서? h 프라임이 0이면 미가, h 프라임이 0이 아니면 미분.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원래 함수로 역치환해서 환원을 시켜주면, 자, h가 0이었다? f랑 g가 어땠다? 같았다. 그러면 0이 아니었다? 그러면 f랑 g가 어땠다? 달랐다니까 따라서 만나지? 않을 때. 만나지 않을 때 상관이 없는 거야. 만나지 않을 때는 뭐가 보장된다? 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h가 0이었다 그러면 f랑 g가 뭐 할 때? 만날 때가 상황이 되는 거죠. 만날 때 만약에 h 프라임이라는 건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죠. 이게 0 됐다? f 프라임 g 프라임이 어땠다? 같았다. f 프라임은 g 프라임이었다면 함수값수 같은데 길이까지 갔다? 공통접선 갖는 거죠. 그럼 저거 올려 빼기 함수 저거 올렸을 때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f 프라임은 g 프라임이 아니었다. 접하진 않는 거죠. 뚫고 지나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그러면 땡땡하고 뭐라고 쓰면 돼요? 미분. 그래서 이제 얘도 원리만 이해한다면 요거 하나 외우면은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원리 이해했다면. 여기까지 괜찮나요? 빼기 함수 다는 게 익숙하다면. 자, 그럼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f g 여기 공통 접선 가진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어. 자, 여기가 만약에 a, 여기가 b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절대값 f-g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 논하시오 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미분 불가능하다고 한번 딱 말할 수 있어요? B에서만 미분 불가능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이것만 한 번 더 얘기해봅시다. 따라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네, 얘는요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면 무조건 뭐다? 미분 가능. 근데 이거는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존재하는 그런 함수였다면 거기 따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미분 가능한 구간에서는 x축과 안 만났는데요? 그러면 미가. 그 다음에 x축과 만났네? 그러면 그때의 뭐에 따라서? 무함수값, 그러니까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기울기 0이었으면 0이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너네가 한 번씩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절대값 함수 미분 갔어?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 근데 얘는 시리즈가 이제 몇 개 원래 더 있긴 한데 너네가 그냥 알아볼 건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좋아요. 자, 부함수의 배소에 따라서 뭐 큰 함수를 써라 또는 작은 함수를 써라 이런 거 뭐 맥스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끼리 배소함수 이렇게 줄여버립시다. 자, 이 배소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잖아요. 따라하세요. 절대값 빼기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걸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완벽히 동치니까. 자, 왜요? 라고 묻는다면은 이걸 hx라고 볼게요. 그럼 이 hx는 fx 플러스 gx 하고 내가 여기다가 빼기 절대값 한 다음에 fx 절대값 빼기 함수를 써보잖아. 그럼 무슨 말이 생기냐면은 자, 만약에 f가 더 작았대요. 그럼 누구 써야 돼? f 작은 거 쓰래. 여기서는 지금 f가 더 작았대. 여기 뭐 붙여서 나와야 돼? 마이너스. 여기 뭐로 바뀌어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 이제 f 플러스 f 마이너스 g니까 이제 f는 몇 배? 그러니까 g는 수거 나누기 2하면 진짜 뭐가 돼요? f 되죠. 그 다음에 이제 g가 더 작았어요. 그럼 얘가 양수로 나오니까 이게 마이너스 그대로 가지고 나오겠죠? 그럼 누가 소거가 되고? f 소거가 되고 g가 몇 배? 왜 나누기 진짜 뭐가 돼요? g.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근데 fg가 미분 가능한 함수였다면 따라는 미가 더하기 미분 가능한 거야. 만약에 얘가 절대값 빼기 하면 아까 2번에 생긴 거죠. 얘가 미분 가능했다면 미가 더하기 미가 빼기 미가니까 뭐가 보장돼요? 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미분 불가능했다면 미분 가능 빼기 미분 불가능하면 뭐가 될까요? 무조건 미분이야. 따라서 미가 빼면 이걸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h가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여부는 얘가 결정해요. 얘의 미분 가능성은 동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얘의 미분 가능성은 또 아까 기억나요? 따라서 안 만나면? 미분 가능해요. 만날 때는 뭐 한다면 미분 가능? 도함수 값이 같다. 그러니까 접한다면 미분 가능, 안 접하면 미분 불가능.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주기함수의 연속성, 주기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따라서 양끝도 확인. 양끝도 확인. 연속성, 주기함수가 연속이어야 돼. 그러면 양끝에 뭐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 미분 가능했다. 그러면 함수값도 같고 기울기도 같고 미분 계수도 같다. 네, 그거 알면 좋겠죠. 문제를 봅시다. 문제 몇 개 하고 쉬었다가 변곡점 문제 어제 보니까 이게 좀 내가 한유형 다 최소화시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설명할 게 꽤 있더라고. 아니야 너희를 위하여 네. 웬만한 건 넘기고 가볼까? 자 이런 거 이거 아까 디귿 얘기했죠? 평균값의 함수값, 함수값의 평균값 그렇게 쓱 그려가지고 이게 위볼 말하는 건지 아볼 말하는 건지 판단하면 되겠죠? 봐봐 이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도함수 그래프를 주면요 원함수도 상상할 수 있고 이계함수도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원함수를 볼까요? 도함수의 무슨 변화? 그 변화가 뭐 이렇게 말하면 돼? 마, 뿔, 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 뿔 한번 바뀌었죠? 뿔 0, 뿔이니까 안 바뀌었죠? 그럼 뿔 마 한번 바뀌었죠? 극점 몇 개 가질 것이다? 두 개 가질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계 도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따라서 도함수가 극점을 가지면 이계 도함수에 뭐가 변했을 것이다. 뭐가 변했을 것이다. 좀 이게 극점 몇 개야? 3개. 1대 4대 1대 3 하나씩 생겼죠? 그때마다 이계 도함수에 뭐가 변했을 것이다. 그러면 원함수는 그때마다 뭐가 생겼을 것이다. 아볼리볼 변하는 점, 변곡점이 생길 건 변곡점 몇 개인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3개. 1, 4, 1 여기서 변곡점 갖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친구가 조금 특이한 친구였는데 아마 이거 너무 특이해서 우리 겨울방학 때 했던 게 설명 듣고 나면 기억이 나지 않을까. 자, 이 판단, 이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F가 있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가나다를 모두 만족하고 있대요. 자, fx가 1이 아니다라는 말은 y좌표가 1이 되는 일은 절대 없다니까 y는 1과 뭐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조건은 무슨 함수다라는 의미예요? 기함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fx가 1이 절대 안 지난다? 기함수면 어디도 안 지니까? 말도 안 지나요. 왜요라고 묻는다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직접 식으로 확인해보고 싶으면 이거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면 f 마이너스 x가 누구랑 똑같다? 이렇게. 근데 fx는 뭐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1이 아니래. 그럼 이 마이너스 fx는 뭐가 되면 안 돼? y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f를 이거는 어떻게 대칭시키면 f 마이너스 x가 되죠? y축 대칭. 좌우가 바뀐 거니까 뭐 위아래는 상관이 없잖아요. 좌우가 바뀌었는데 어디를 못 지난다? 말 못 지나니까 80 뒤집어도 어디 안 지나야 돼? 말 안 지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한등식이니까 뭐 x에다가 뭐 적단 식으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뿔마이를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친구는 주로 어떻게 바꾸냐면은 1뿔 f 1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거 1뿔 f 이게 마이너스 fx랑 똑같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로 통일시키니까 좀 더 보기는 좋은 거죠. fx 하나로 통일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요. 이 기억 방금 얘기했죠? 마이가 안 지난다 확인했고요. b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뭐하냐 물어봤어요. 따라서 증가감소, 극대극소, 극대치소 누구를 이용하면 알아보기 편하다? 마우스. 다행히 나와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은 마일보다는 크고 f는 1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 그냥 봐. f에다 1을 더했어. 근데 얘가 마일보다 어때요? 크지? 그럼 양변, 세변에 1, 1, 1 더해요. 그럼 여기 뭐가 되고? 0. 이게 1 플러스 f가 되죠. 1 플러스 f는 0보다 어떻다? 무조건 큰 거야. 그럼 얘 부호는 무조건 뭐로 확정? 플러스 확정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f-1인 얘가 1보다는 어때? f가? 1보다는 작아요. 그 1에다 빼봤자 음수가 될 수가 없고 0도 될 수가 없죠. 부호가 무조건 뭐예요? 플러스가 되죠. 1보다 작은 걸 1에다 뺐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러니까 그럼 f' 부호는 무조건 뭐다?
항상 양수다? 그러면 얘는 항상 뭐만 한다? 진짜만 증가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감소할 수 있냐? 아니요, 안 돼요.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해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 이거는 따라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 이게 그냥 함수니까 는 t 해가지고 아니면 f 해가지고 f 쭉 한 다음에 이게 1분 f, 1마 f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요. 왜냐면 잠깐 논리적 비약이 좀 있었네요. 왜냐면 이제 뿔마이를 안 지난다고 저기 사이에 있다고는 안 했잖아. 내 맘대로 그냥 내 기억 합쳐져 버렸네요. 네, 이거는요. 이 항등식이니까 x에 몇 대입해보면 0 대입이 무난하잖아. 그러면 f0이 몇이다? 0이다. 그럼 0,0 무조건 지나야 돼. 근데 뿔마이는 지나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바깥쪽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안에 있다. 이게 됐어야 되는데 네. 무지성으로의 논리적 비약으로 풀어보고. 자, 아무튼 이거는 그럼 위로블록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f가 마이보다 작다면 도함수의 보는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함수값이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보는 항상 뭐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이 조건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도함수의 보가 뭐일 것이다? 플러스 양수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지금 식으로 계산해서 논리적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냥 디귿 같은 경우는 3개의 변곡점을 갖냐 물어봤는데 변곡점 가진지 어떻게 확인해? 이게 단수의 뭐나 이거는 계산을 하면 되거든. f 프라임은 이제 1마 f 제곱 이렇게 쓴 다음에 f 더블 프라임은 그러면 1마 2f f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마이너스 2 f 프라임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게 단수의 땡땡땡땡 이치는 무조건 이렇게 되죠.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네. 그치? 얘의 부호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0,0 지난다고 했고요. 여기 지나면 해. 그리고 뭐만 한다 그랬어? 증가만. 이렇게 증가만 하면 야 여기 0,0 y좌표 0인점 지났죠? 증가함수 특 x값 커지면 y값도 커져요. 절대로 다시 이제 y좌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부호가 얘는 몇 번만 변한다? x는 0에서 한 번만 딱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럼 변곡점은 몇 개를 가질 것이다? 한 개 확실하게 가지고요. 3개 가질 수가 가능하네요. 여기서 좀 이제 알아보면 좋은 게 문제를 풀 때는 필요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좀 알아보면 좋은 게 자, 요 사이에 갇혀있다 그랬지. 어떻게 계속 지금 12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경험을 좀 가져보세요. 실제 그래프 변곡점 하나라서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함수도 약간 0보다 0이 한 번씩 가까워지면 증가함수잖아요. 지수함수도 이렇게 하면 일단 알아보면 좋아요. 자, 이거는 딱히 너네가 필기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눈으로 봤으면 되고요. 변곡점과 미정계수 결정 같은 경우는요. 말로만 할게. 1361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어두운 느낌이지? 안 웃기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씨. 네. 자, fx가 미정계수 몇 개? 3개. 결정하려면 식이 몇 개 있으면 좋겠다. 3개. 그래서 x는 6분의 7파이 극소다라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석할래?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뭐라는 거야? f 프라임 x를 구하고 6분의 7 파이를 하기 0이든 0이다 정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하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열린 구간에서 그 값을 가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무조건 몇이다? 0이다. 극각과 미분계수. 극대극수와 미분계수. 최대최소와 미분계수. 네, 이를 부른 이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기울기 0. f 프라임 6분의 7파이가 0이다 씩 하나 얻어낼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킬러 문제였다? 그러면 분명히 극점을 갖는다고만 했을, 극각 갖는다고만 했을 거야. 극소라고 했다? 부호 변화까지 보통 판단을 하면 킬러. 근데 는 0 정도로 쓰면 이제 킬러는 거고. 자, 변곡점 좌표를 알려줬어요. 표는 어떻게 해석할까? 네. 이게 도함수가 근이 있어요? 이게 도함수가 근이 있어요?
근이라는 건 이제 방정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거야. 2분의 3파이에서 부분화 생긴다? 부분화 체크를 막 하실 거예요? 네, 따라하세요. 이게 동값이? 이게 동값이 0이다. 0이다. 근데 만약에 킬러급 문제였으면 진짜 부호 변하는 것까지 체크를 했었어요. 자, 근데 얘는 이제 f 더블 프라임 2분의 3파이가 0이다를 원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y좌표까지 알려줬죠. f 2분의 3파이가 몇이다? 마이너스 2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식이 총 3개가 나와서 여기 방식 풀어주면 자, 풀어내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극소가 킬러였으면 부호 변화, 극소면은 감소하다 증가잖아. 그럼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 막을 이렇게 되는 거 확실히 써야 될 거야. 왜냐면 는 0 해서 풀잖아? 그럼 막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고 막 여러 개가 나와. 킬러 문제 중에. 그럼 그중에 걸러내야 돼. 진짜 극소인 것만. 병목점도 마찬가지. 는 0 됐지만 0, 뿔, 0, 뿔 이렇게 되면 병목점이 안 생긴단 말이죠. 걸러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이 치가 해봤자 뭐 마플 토프인데 는 0 하면 돼요. 참고로 이제 효린이 아까 이계도함수의 근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이제 근이라는 거는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인 건데 방정식은 등식의 한 종류예요. 따라하세요. x값에 따라 x값에 따라 성립이 결정되는 등식. x든 y든 상관없어. 그 기준 문자에 따라 이제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성립하게 만드는 그 기준 문자의 값을 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논술형에서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따라하세요. f 더블 프라임 x는 0 이라면 그건 방정식이에요. 개의 근이 저거다만 말하는 거예요. 네. 자, 병목점 언제 끝나? 아, 이제 끝났네. 요거 하고 쉴게요. 세준, 6667 누가 좀 열받게 생겼어? 66 무조건 66이야. 60 너무 쉬워. 아, 알았어, 66 할게. 애들이 너무 67 너무 싫대. 자, 따라가세요. 오직 하나의 변곡점. 아, 뭐 하면 되겠네. 아 이게 방송이 뭐야? 수학 좀 하시네요. 오씨, 이게 다음새 보다가 몇 번만 생기도록 딱 한 번만. 한 번만 생기도록 이게 너무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산하려고 했는데 좀 열받게 될지도 아닐지도. f 프라임 어떻게 되나요? 3K 3k 사인 플러스 12 제곱. 자, f 더블 프라임 x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K 제곱 사인 KX 플러스 24 자, 이제 이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분리? 얘기요. 빼기 함수. 빼기 함수 분리. 24x 플러스니까 얘 마이너스하고 3k 제곱 사인 kx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대소 관계로 이게 도함수의 판단. 수투에서 이제 극적 판단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대충 그려보면 이게 사인이잖아요. 그 주기는 달라지겠지만 모양은 사인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3k 제곱하면 k가 음수일까요? 0일까요? 모르겠으면 해보면 되겠죠? 이 0이었어? 그러면 이게 더함수가 24x인 거야. 그럼 보면 몇 번? 3번. 최대값 그러네. 그럼 0도 되는 거예요. 일단 k가 0일 때도 병목점 하나 가지게 되는 거야. 만들 줄 알면 되네. 자, 그 다음 이제 k가 0이 아니라면 여기가 양수죠. 제곱했으니까. 그럼 얘는 그래프가 지가 뭐라고 하든 뭐 이거 아니야. 높이는 1이 아닐 수 있겠지. 주기는 2파이가 아닐 수 있겠지. 모양은 이거야. 얘와 그 다음에 얘가 24x는 여기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얘 기울기는 24로 일정한데 얘가 0에서 이 접선 기울기가 몇이냐가 이 k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얘 그러면 얘의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보여요? 미분하고 1분의 2 어떻게 불러주세요? 3k 3승 코사인 kx x의 몇 대 2? 0대 0 코사인 0은 몇이니까? 1 그러나 접선 기울기 몇이구나. 3k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제 여기가 여기 변곡점에서 변곡접선이 3k 3승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이 케이스에서는 대소 관계가 몇 번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많을 것 같아.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이쪽에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최소 세 번은 지금 밑에 그래프에 표현이 되어 있죠. 돼 안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교점 하나, 둘, 셋 기준으로 계속 바뀌죠. 그러면 뭐 할 때 기준으로? 할 때 기준으로. 할 때 기준으로. 24가 3K 3승보다 어때야 돼? 24는 3K 3승보다 같은 게 돼요? 안 돼. 돼. 합쳐도 돼요. 그냥 여기 접하면서 한 번만 딱 되니까. 어때도 돼, 24가? 커도 돼요. 그래서 좀 보죠. 24카 3K 3승보다 이렇게 3분의 1승에도 상관없죠. 이렇게. 아까 몇 도 되는 거였지? 0도 되는 거였죠? 그래서 최대값 C가 이다. 몇 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풀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 요까지만 힌트를 써놓을까요? 하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면 좋을 것 같아요.